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우선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따상상을 기록해줘서 정말 고마운 날들이고요. 저는 어제 조금 많이 아팠어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하세요 라고 외치지만 정작 제가 제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돈보다는 건강이 먼저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6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주식시장 이제 어떡하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기는 했지만 정작 우리 시장은 잘 버텨줬죠. 코스닥도 다시 천스닥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번 FOMC 결과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혹시 모를 긴축 발작에도 버틸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6월 FOMC의 주요 내용을 요약부터 해보면요. 금리는 만장일치로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요. 채권 매입 규모도 매월 1,20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점도표상의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됐다는 부분이고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이 7명이었고요. 2023년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은 13명이나 됐습니다. 모두 3월 FOMC 결과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치고요. 특히 18명 중에 11명이 2023년에 2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네요. 기존에는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인상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향했는데요. 3월에는 2021년 인플레이션을 2.4%로 전망했지만 이번 FOMC에서는 3.4%로 1%나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리고 GDP 전망치도 상향했고요. 실업률 전망도 2022년에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죠. 1. 고용과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판단. 2.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시기. 왜냐?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와 고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기준에 만족을 해야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선 고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부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매우 강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요. 기존에는 일시적인 인플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번에 물가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망을 아까도 말했듯이 1%나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시장과 연준의 견해 차이가 계속됐는데 이번에 다행히 연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고용과 물가에 대한 입장이 모두 테이퍼링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스케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파월 의장의 유행어가 나옵니다. 논의, 그놈의 논의.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논의한 게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도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고용시장의 상당한 추가 진전과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고용 목표치는 달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진전을 만들고 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자산 매입을 바꾸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알려줄 것이다. 신호는 매우 질서 정연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는 발언들을 했어요. 네, 넘어가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요. 위원회 논의의 중심이 전혀 아니었다. 지금 논의하는 건 매우 시기상조다.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딱 잘랐어요.
그리고 점도표 결과를 보고 우리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발언을 합니다. 점도표는 미래의 금리 변동에 대한 훌륭한 예측자가 아니다. 고지고대로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선 금리 인상을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냐, 그렇다면 언제쯤이 될 것이냐, 이게 단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요.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시점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고용지표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 중에 뭐 추가 실업급여 지급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완화되기 시작하는 게 7월이니까 7월 고용지표, 8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인 7월 고용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아마 8월 26일 잭슨홀 연설에서 테이퍼링 시그널을 처음으로 주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이때쯤으로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간단히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번 결과가 시장에 좋다, 긍정적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도 많거든요. 우선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시장과 연준의 입장 차이가 컸잖아요. 우리는 계속 걱정하는데 연준은 아니다,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시각 차이가 좀 컸는데 이번에 그 차이를 좁히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우선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점도표 변화를 조기 금리 인상에만 꽂혀서 생각하기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점도표에 별 변화가 없었다면 인플레이션 통제를 너무 소홀히 한다라는 평가가 오히려 나왔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폭까지도 커져서 결국에는 고용의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그런 더 시장에 안 좋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좀 안정화시키고 고용 진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는 시장과의 소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고용과 성장 전망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엿볼 수 있었고요. 또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힌트를 제시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어제 FOMC 발표 직후에 급등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고요. 또 한 달 만에 1130원대 위로 올라섰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 다시 1129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테이퍼링 시작 전에 충분한 신호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2013년 테이퍼링 사례 같이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테이퍼링 텐트럼, 이 긴축 발작이 나타났던 이유는 버냉키 의장이 시장과 충분한 대화 없이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또 심지어 테이퍼링에 대한 첫 언급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출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S&P 500이 5%, 코스피가 10%나 빠지는 급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때 또 신흥국 증시는 체력 회복도 제대로 안 됐는데 갑자기 매를 맞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깜짝 놀라서 이때부터 다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결정 기준이나 시점에 대한 생각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 이후에 테이퍼링 결정이 최종적으로 발표되고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테이퍼링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파월 의장이 천천히 소통을 하면서 또 미리 신호를 주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까지 깔린다면 테이퍼링 자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나 또 테이퍼링 결정이 내려지면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충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긴축 발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에는 뭐가 있을까? 결국은 실적이다. 매크로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실적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은 순서대로 15개 종목을 추려봤고요. 2분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멀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 탑 15개 종목도 한번 찾아봤고,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률 높은 종목들도 뽑아봤어요. 이상하게 제가 분기별로 이렇게 볼 때 겹치는 종목이 별로 없네요. 그나마 노란색으로 표시한 종목들이 2번 이상 겹치는 종목들이니까요. 겹치는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컨센이 상향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중에 좀 저평가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정 종목을 찾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연간 단위로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익숙한 종목들 많이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1분기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 순서로도 나열을 해봤는데, 사실 2022년 1분기 전망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페스, 테크윙, 펄어비스, NC소프트,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SK하이닉스 등등 반도체 종목들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게임, 엔터도 꽤 보이네요. 어쨌든 테이퍼링이든 아니든 주식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은 실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가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주가 좋냐, 가치주가 좋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보통 테이퍼링이 개시되면요, 어쨌든 경기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대비해서 성장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여전히 낙폭 과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IT,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등등.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